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0.19%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주일 내내 지루한 박스권에서의 등락 과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 증가 이후에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일정한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눈치 보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자사주 매수는 5만 주인데요. 금요일부터 자사주 매수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자사주는 62만 3,053주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요일 공매도는 5만 4천 주대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126억의 매도, 기관들은 16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3,500억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한 지루한 주가의 박스권의 공방전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6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현재 441억의 매도 우입니다. 기관들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이긴 하지만 연기금은 6월 들어서 현재까지 71억의 누적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과 5월달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컸지만 6월 들어서는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또한 연기금 역시 4월과 5월에 매도가 심했습니다만 6월 들어서는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공매도 규모는 25만 4천 주대가 되는데요. 한 주 전에 비해서 약 5만 3천 주 정도 감소한 공매도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잔고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6월 들어서 공매도 잔고는 37만 3천 주가 증가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6월 들어서 공매도 잔고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6월 초 348만 주대에서요. 6월 19일 397만 주대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6월 19일을 고비로 해서 감소세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6월 25일 날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월 단위로 봤을 때 6월달 현재까지는 37만 주대의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상황이긴 하지만 6월 19일을 피크로 해서 지금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도 쪽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증권의 보고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요. IM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반기 제약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는 중립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글로벌 바이오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질서 재편 가능성, 그리고 R&D 역량이 급부상 중인 중국의 잠재적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하반기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는 중립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IM증권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옥석 구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느낌 좋은 바이오 찾기,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종목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볼 수가 있는데요. 관심도가 높은 트렌드에서의 이벤트가 있는 기업, 그리고 하반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 또한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하반기 느낌 좋은 바이오 종목은 탑픽으로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리가캠 바이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을 탑픽의 한 종목으로 잡았는데요. 지난번 삼성증권의 자료에서도 셀트리온은 최선호주로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IM증권의 셀트리온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 그리고 소망인데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진펜트라의 성장을 필두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의 외형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한 합병 효과로 인한 원가율 개선이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다. 즉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펜트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어보는 진펜트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진펜트라의 처방량이 빠르게 증가 중이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3,502억을 전망을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지금까지의 아쉬운 성과는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진입에 대한 예측이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IM증권은 진펜트라의 25년 예상 매출액을 3,502억으로 전망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향후에 적응증 범위가 넓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매출 확보도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IM증권이 올해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3,502억 즉 회사 측에 제시한 가이던스와 같은 수치잖아요. 그 근거와 가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닭의 적응증은 UCCD 즉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그리고 닭의 환자는 신규 처방 환자 중에서 안티-TNF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고요. 진펜트라의 점유율은 2032년에 피크로서 20%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가는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들의 평균 약가를 적용을 했고 환율은 1,400원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고려한 것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침투하지 않는다는 가정, 그리고 안티-TNF 제품에서의 일부 점유율을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신약이라는 점에서 기존 출시 제품의 평균값을 적용을 한 것이고 신규 환자만 산정했기 때문에 진펜트라를 바로 투여하는 케이스를 고려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요와 같은 가정에 의한 진펜트라의 유시 즉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매출액 전망치는요 830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크론병에 대해서는 2,670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500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를 하면요 2025년에 3,500억으로 보는 근거는 궤양성 대장염 쪽에서 830억의 매출액 그리고 크론병 쪽에서 2,670억을 전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별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IM증권에서 진펜트라에 대해서 분기별로는 2분기에는 384억을 전망을 하지만 3분기에 크게 증가합니다. 1,101억으로 전망을 하고요. 4분기에는 1,883억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년 올해는 3,502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즉 3분기와 4분기에 큰 폭의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삼성증권의 자료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삼성증권은 진펜트라에 대해서 2분기에는 450억, 3분기에는 610억이었고요. 4분기에는 1060억 이렇게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진펜트라는 2240억을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한눈에 보기 좋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증권에서는 25년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224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 610억, 4분기에 1060억이고 2분기에는 45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IM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2분기에는 384억이니까 삼성증권의 추정치보다는 낮은 수치죠. 하지만 3분기에는 1101억으로서 큰 폭의 증가 그리고 4분기에는 1883억으로서 큰 폭의 증가죠. 이렇게 해서 IM증권은 3,502억을 올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전망치는 삼성증권에서는 4,570억인데요. IM증권에서는 26년 4,444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3분기와 4분기 즉 요 시점은 진펜트라가 3대 보험회사의 처방 등재가 완료된 시점의 실질적인 처방에 따른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것이 3분기에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4분기부터 탄력을 받아서 26년에 더욱더 탄력적인 증가가 나올 것이냐 이러한 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발표된 삼성증권과 IM증권의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 추정치가 그 이전 나왔던 보고서들보다는 좋은 수치들을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분기 컨센서스는 338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2,000억이 넘는 2,041억을 추정을 합니다. 올해 2,041억을 전망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3, 4분기에는 1,700억 이상의 매출액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보고서들의 추정치들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것은 삼성증권과 IM증권도 최근 두 개의 보고서에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계속 낮게 보고 있다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의 분기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2분기는 매출액은 현재 1조 64억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506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영업이익이 3분기, 4분기 계속 증가세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한 해 합병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30% 확보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에는 24.9%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3분기에는 29.9%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4분기 추정치는 30.9%입니다. 추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연간 컨센서스를 보시더라도요, 수치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는 4조 2,926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1,514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은 26.8%가 되고요. 이것은 작년 13.8%에 대해서는 2배 정도의 증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6년 전망치는 현재 31.3%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수치는 합병 이전 23년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는 좋아지는 방향이다. 즉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결국 실적, 특히 여러분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또한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의 시간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25일 날 무상증자의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그리고 7월 8일부터 서정진 회장의 주식 매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7월 달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전환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